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체내에 쌓이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일본의 홍보 영상입니다. 雨水、川の水、水道水にはもちろん、私たちの体の中にも存在しています。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공개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티머시 부스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가 공기나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내부 피폭 위험이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2배 이상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20년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생물의 DNA 영향 등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삼중수소에 피폭된 실험용 쥐에서 정자와 난자 그리고 생식기 손상이 관찰됐으며 유전자 고리가 단절되면서 유전자 변이도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Tritium effects on DNA, tritium effects on proteins, tritium effects on sperm, tritium effects on anything else. We kept it and looked at it. 또 오랜 시간 체내에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주변 생태계에 많은 생물의 유전 정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티머시 교수의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더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삼중수소는 쉽게 얘기하면은 물의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되는 그 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계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당을 합성하는데 광합성의 재료가 되고 결국 이렇게 광합성 내지는 유기물화된 것은 사람과 여러 생명체의 몸의 그 구성 성분이 되는 까닭에 그 몸에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위치가 다른 방사성 물질들 같이 어떤 뭐 떨어져서 내지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DNA면 DNA 그 자체 내지는 바로 옆에서 같이 있게 되는 그 특성 때문에 독성이 훨씬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주로 생식세포에 저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자매 염색체 교환이라고 시스토크로마틱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적인 엑스레이 감마선보다도 수백 배 더 높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네, 처장님, 후쿠시마 핵오염수 원전 사고에 따른 폐기물 맞습니까? 지금 오염수는 알프스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기로 100% 걸러질 수 있습니까? 지금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제대로 걸러지진 않는 거죠. 기준치 이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치 이내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핵정보료 제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원자력 안전위 쪽에서 원안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이고 충분히 좀 그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류되는 방사능 핵종의 총량이 얼마인지도 제거기를 통해서 감소시키는 핵종별 총 감소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크다고 해도 전 세계 모든 원자력 발전 국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면 바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 기준치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양의 오염수를 많은 나라에서 계속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거라고 보시죠?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국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아니, 완전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입장입니다. 많이 버리는 거에 대한 문제 있다고 보시죠? 과학적 절차에 일본이 따라서 오염수 방류를 계속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런던 협약 이후로 바다에 핵 폐기물을 비롯해서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저는 중국도 언젠가 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 냉각수 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오염수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식약처가 지금 보유 운영 중인 삼중수소 검사 장비 몇 개나 있습니까? 예, 현재 베타 측정기가 2대가 있고 내년에 2대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올해 연말에 2대가 더 들어옵니다. 네. 적어도 저는 각 지방청 하고 그리고 각 분소별로 한 개씩 정도는 그 검사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7개 광역시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 지자체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시고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과 관련해서도 지금 원산지가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8개 현에서 수입 안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백도명 교수님, 지난 5월 환경부가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그리고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식품 오염과 국민 실생활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5월 달에 사실은 환경부 저걸로 해서 월성 주변 주민들에 대한 소변에서 삼중수소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암 발생을 그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그분들 중에 비교적 소변의 삼중수소가 높은 분들을 그 소위 내부 피폭 설량을 확인한다고 해서 염색체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3가지에 있어서 거리가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소변에서의 그 삼중수소 설량이 높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암 발생도 그거를 5km 내지는 그 5km 이내 이외로 했을 때 가까이 있는 군에서 더 높았고 더더욱 저거 했던 거는 그 설량을 측정하는 그 검사 결과에 있어서 하루 중에 거기에 오래 사는 사람들의 그 염색체 이상 빈도가 또 짧게 사는 사람들의 염색체 이상 빈도보다 또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중수소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어떤 염색체를 비롯한 문제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식적인데요. 이분들이 그 삼중수소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뭐 음료수도 밖에서 사다가 먹고 식품도 되도록 기르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하는 등이 굉장히 적은데 그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거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식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중에 아까 삼중수소의 측정을 위한 그 베타 카운터를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삼중수소의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기결합 아까 그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하게 되면 당이 돼서 포도당 유기결합하는 삼중수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분석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중수소의 분석 법에 대한 경험과 그 시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실제 문제가 뭔지 잘 모를 거로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우선은 사실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별도로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야기한 아무 시도에 지원해주거나 추가로 더 준비하거나 이렇게 그것은 지금 예산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식약처
본청도 식약처 그 본부와 지방청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님.